안녕하십니까. 도남문명학술원 연구원 박men호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산스크리트가 산스크리트냐 버머냐 우리말 사투리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출발한 언어냐, 그건 굉장히 궁금하죠. 네, 어떤 분은 한민족의 경지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 한반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전 세계로 우리말이 퍼져서 산스크리트도 되고 뭐 유러피언 언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환인 천재가 마고성이 파미르 고원에 있었으니까 그 파미르 고원에서 이 천산을 거쳐서 동항으로 들어와서 한반도로 들어와서 뭐 퍼진 언어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예. 둘 다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충청족국이란 말은 옛날에 은나라 노예와 귀족들이 망했을 때 서쪽으로 가서 인도, 스리랑카 그쪽 방면의 원어로 변해놓은 것들인데, 그것이 중간에 충청족국에 조선해서 우리 한국말이 거기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알래스카를 거쳐서 그것이 알래스카, 캐나다 이쪽 방면의 언어로 변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이나 동쪽이나 그 말은 우리 언어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알래스카에 대해서 글도 쓰시고, 그리고 최근 지금 쓰고 있는 글이 근문신고와 우리 한글 어원과 연결된 그 내용을 많이 썼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베링 해협을 거쳐서 알래스카에 도달해 가지고 미국 서부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하웁트 교수가 지적하기를 이것은 대단한 문명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주까지 오면서 이것이 사라진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서쪽에서 바다를 거쳐서 하와이에 도착한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우리 동이족의 갈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이나 서쪽으로 통해서 이주로 갖다 놓은 생각인데, 이것은 하광학 교수가 영왕 원로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산동성, 그 다음에 사상의 등등의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이 반 이상을 2분의 이상을 차지한
서도 템플 폴 문명을 건설한 민족이 바로 조선 동이족입니다. 문명 도능 문명 학술원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미주, 인디안, 마야 그 언어, 풍속, 문화와 우리 지금 한반도에 있는 문화와 전 세계를 거쳐서 이것이 동서 문명의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어로 또 문화로 또는 군내뛰기 그 다음에 발족기 그거를 모래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또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알게 됐는데 고 유창균 박사님이라고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께서 각골음을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전 세계의 음가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 책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한 5명 정도 되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국제회의에서 유창균 박사님이 최고 석학이라고 인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 책은 식민사학 각골음으로 바로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 지연이가 최춘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춘태 이분도 뭐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이 유창균 박사님에게 글을 배웠다고 해요. 근데 유창균 박사님의 이께서 남기신 저서를 통해서 이 각골음을 음으로 바로잡는 한국사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여기 사진이 있네요. 각골음의 개척자 고 유창균 박사. 예.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우리 강상훈 박사님에 먼저 우리말 사투리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면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의 요점이 뭐냐 하면은 은나라 시대에 쓰던 각골 문자, 이 각골 문자의 음가를 추적을 하면은 고대 어원사전을 연구를 해서 음을 만들어 보면은 대다수의 음이 우리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인도의 드라비다 지방에서 우리말 쓰는 거나 우리가 은나라 사람이 우리말 쓰는 거나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이상한 루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은나라가 도대체 뭐 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경상도 말을 쓰냐 이거죠. 그래서 은나라를 또 추적해 봤습니다. 은나라는 동이족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동이족, 이 은나라로 들어가게 된, 동이족이 은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이전 시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 우리 역사에 가장 오래되고 고도로 발달됐던 고대 문명을 얘기하면은 홍산 문명이 있겠죠.
홍산 문명이 약 최고 이런 시기가 한 9,000년 전. 그로부터 그 이전 시대에는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 흑피옥 시대. 흑피옥 시대에는 그 흑피옥을 전부 검은색으로 칠한 걸 보면은 뭐 흑인 정성 시대 같아요. 흑인 정성. 그리고 약 그게 한 14,000년 전에서 약 2,000년 내지 3,000년 정도 존재했던 그 내몽골에서 번성했던 그 민족 같습니다. 그래서 흑피옥이 이 색깔만큼이나 피부색도 검었고 그 사람들이 몸이 아주 기형이라고 나와 있죠. 기형. 기형이라는 거는 뭐 정상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래 생각해 보면은 자가 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종족끼리 그러니까 다른 피가 섞이지 않고 자체 생식을 많이 해서 아마 그 유전자가 고장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약 14,000년 전에 내몽골에서 그 흑피옥 시대가 살았던 흑인들은 모두 빨가벗고 살았죠. 빨가벗고 살았고 그들이 이 내몽골 지역에 살 때는 날씨가 매우 따뜻했다는 거. 그리고 부도지에는 보면 흑소씨가 오미의 변을 일으켜서 먼저 성을 빠져나갔죠. 성을 빠져나가고 그전에는 이가 없었는데 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먼저 성을 빠져나간 흑소씨의 후손이 아마 흑피옥 민족이 아닌가 저는 생각 그렇게 하고요. 그들이 홍산 문명에 옥 문화를 넘겨주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망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망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멸종해 버렸고요. 그 이후에 또 서역에서 황인종 그리고 백인종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홍산 문명에서 그러니까 홍산 문명은 내몽골 우란 찰포에서 더 동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만주 쪽으로 오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황인종들만 이래 번식했나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마 황인종, 백인종 같이 함께 살았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홍산 문명이 번성하는데 과학적인 과학적인 발명품 같은 것은 그 톡이나 청동제, 금 그리고 옥 가공하는 방법 이런 그 약간 일면의 그 생활의 과학적인 거는 남쪽에서 올라온 그 황인종이나 흑인종, 백인종 이 남쪽에서 그러니까 순다 대륙 쪽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막 홍산까지 들어오는 게 종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역에 있던 천산 그리고 신강 지역에서 그리고 알타이산 그쪽에 있던 아리안족들이 백인과 황인종의 그 연합체입니다. 그때는 흑인, 백인, 황인종 모두 섞여 살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바글바글하게 그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흑인은 남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와서 유럽으로 많이 갔죠. 갔고 그리고 추운 시베리아 쪽으로 왔던 흑표 부족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일찍 멸종을 했고요. 추위에 가장 강한 종이 그 코카스스 인종입니다. 그 백인종입니다. 그리고 황인종은 주로 남쪽에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남쪽 순다 대륙에서 많이 이동해 왔습니다. 이제 황인종들은 벼농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벼농사와 사냥법을 많이 익혔고요. 그리고 장묘제도, 그리고 토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옥을 가꿀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들은 요즘 말로 하면 첨단 하이테크 문명을 가지고 온 거죠. 순다 대륙이라는 거는 이미 7만 년 전부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무대륙이나 아틀란티스 문명 같은 그런 문명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구능파당의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2만 5천 년 전에 건설했는데 거기에 퍼뜨려 있는 석재 조각들, 그리고 요나군이 해저 유적에 보면은 그 돌을 떼어낸 자국들, 이런 게 그 남방 문화입니다. 이 남방에서 그 가공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들이 대개 황인종이 많습니다. 그 황인종들이 중국 대륙을 거쳐서, 그리고 옛날에 서해가 바다가 없었잖아요. 전부 육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140m나 낮은 때도 있었어요. 1만 4천 년 전에. 이제 순다 대륙의 사람들이 거의 순다 대륙이 완전히 물에 잠길 때까지 한반도, 일본, 저 북알래스카까지 진출을 했던 그때가 약 9,000년 전에 홍산 문명이 꽃필 때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홍산 문명이 이제 시베리아, 이제 신강성, 천산, 신강성, 파미르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도남으로 들어온 그런 종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종, 그리고 그들은 샤먼이 우선입니다. 정신문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온 민족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정신문명과 과학기술이 만나서 문명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이 그 당시로 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즉 그거는 과학기술과 샤먼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즉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하늘과 사람과 땅이라는 항상 구분된 기술과 지식, 지혜가 정립이 되고, 그 사람이 그걸 직접 이용하고 응용하고, 그리고 신을 섬길 수 있고, 효도 사상이 발전하고, 삼신 사상이 발전하고, 그런 오늘날 한민족의 원류가 그 안에서 다 생겨나게 됩니다. 그 생겨나는 원인은, 자, 황인종이 혼자 독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흉노는 훗날 흉노가 되는 그 흉노족은 황인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흉노족은 황인과 백인종의 연합체입니다. 연합체고, 그러니까 이게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남방의 과학기술 문화와 북방의 정신문명이 만나서 뭐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까? 그럼 폭발할 수밖에 없죠, 문명이. 그래서 그런 문명이 약 그러니까 당국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점점점 남쪽으로 이래 내려옵니다. 한반도 안으로도 들어오고, 산동반도 쪽으로도 들어오고, 이 서안을 거쳐서 중원 쪽으로도 가고, 그 문명이 다시 인도로도 갑니다. 인도로 가는데 곤륜산, 히말라야 이래 거쳐서 네팔, 부탄 쪽으로 이래 문명이 항상 문명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래 흘러가게 되잖아요. 인류가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 홍산 문명이 한참 잘 나가다가 약 3,700년 전에
각골문자 시대가 열릴 때쯤 되면은 거기가 완전히 사막화가 되거든요. 사막화가 되면서 이들이 하가점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하가점 상층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습니다. 이 하가점 하층 문화는 그래도 그 하층은 땅 더 깊은 데 있으니까 하층이고, 상층은 하층 위에 형성되기 때문에 하가점 상층 문화라고 합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 그 깊은 데서 이 유물을 파내 보면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풀을 먹고 살던 양이나 소들 이렇게 나옵니다. 뭐 토끼도 나오고 뭐 닭도 나오고 그런 뼈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상층 문화는 좀 다릅니다. 이미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풀을 많이 먹지 않아도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의 뼈가 나옵니다. 염소 뭐 이런 거. 그리고 닭이 사라져요. 닭은 추운 데서 못 사니까 닭도 사라지고 뭐 그런 이제 그 유적이 이걸로 봐서 하가점 이 상층 문화가 점점 무너지면서 그들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자꾸 유민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은나라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이란다. 그 3,500년 전에 은나라가 있었던 저 중원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산동반도 쪽, 그리고 한반도에 청구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산동반도 쪽에는 이 청구의 제후국인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은 나중에 청구가 조선이 되지만은 이 조선이 처음부터 이게 그 단국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말은 해 뜨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제후국들의 땅입니다. 이게 그 단국 그 당시에 환인께서 만들어 주신 터전을 발판으로 해서 환웅천황 시대를 지나서 이 단국 시대 임금들이 이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조선의 그 황제국인 거죠. 그래서 그 조선 땅은 뭐 요원 임금이나 수은, 뭐 하나라 하우 이들이 모두 조선에 소속된 제후국들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뭐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때 이제 은나라가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이제 또 망하게 되잖아요. 그 은나라의 당시에 그 하가점 상층 문화로부터 은나라로 유입된 민족들이 망할 때가 되면은 동쪽으로도 피신하고 서쪽으로도 피신했습니다. 귀족들이. 근데 그 귀족들이 동쪽으로 피신한 한 민족은 대개 그 산동반도에 와서 뗏목을 타고 한반도로 많이 왔겠죠. 그리고 중원에서 거지가 된 귀족들은 아마 그 당시에 각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각설이. 그러면 동쪽과 중원 쪽으로만 도망을 갔을까요? 네, 서쪽으로 더 갔겠죠. 서쪽은 사천성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곤륜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곤륜산 넘어가면 히말라야 산 넘어야 됩니다. 그 들어가면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고, 지금의 미얀마라는 나라도 있고, 그 당시 옛날에는 뭐 아유타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래서 네팔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히말라야 남쪽으로 해서 네팔까지 가는데, 그들이 가는 루트가 그래도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반도로 무사히 오려면 배를 타고 오면서 여러 고생을 했겠지만, 말 타고 산골을 이렇게 가는 데마다 고급 문명 국가에서 귀족들이 오니까 전부 대접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제후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00
중청축국을 세우게 돼요. 그래 은나라 유민의 귀족 유민들이 네팔까지 가서 산해경에는 천독이라는 나라 조선이 천독이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독 신독이 뭐냐 신독은 신두를 한자로 옮긴 말인데 신두가 힌두이고요. 힌두가 옛날 인도 그 강력 전체를 힌두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곽박은 산해경에 줄을 달면서 이 조선이 천독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조선 천독이라는 말을 산해경에 언급한 것은 유수입니다. 유수가 그 산해경을 집필을 한 옛날부터 죽서에 써내오던 산해경을 다시 재편집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유수가 한나라 사람인데 조선이 천독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한나라 입장에서 봐도 조선은 한수의 이름이고 물 이름이거든요. 물이 또 그러고 나라라 그때 조선은 처음에 나라가 아니고 지역명이었습니다. 땅 이름이었습니다. 땅 이름. 그 해 뜨는 땅 곳이죠. 해 뜨는 곳. 이 해 뜨는 곳인데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들을 다 조선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통치 국가는 단국이었습니다. 단국. 단은 박달나무 단자이지만은 이게 단은 광명을 뜻하잖아요. 광명을 뜻해서 환국이나 단국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단을 산스크리트로 읽으면은 그게 해가 뜨는 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에도 before the dawn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광명의 나라에서 이 조선을 다스리게 되고 조선이 나중에 단국의 이름으로 대치가 되게 됐죠. 대치가 됩니다. 근데 그 은나라도 조선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국의 제후국이었죠. 어쨌거나 그 은나라도 폭정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멸망하면서 한반도로 도망오고 그러고 중원으로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각설이가 되고 이 각설이라는 말이 깍구득한의 삶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삶이라는 말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은나라 말이라는 거죠. 각설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은나라 은나라에서 생긴 말이 한반도에 온 우리가 각설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동쪽으로 오고 중원으로 퍼졌는데 서쪽으로는 안 갔습니까? 서쪽으로는 곤륜산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길은 안 간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옛날 사람들은 산 잘 탑니다. 산도 잘 타고 그리고 산 속에도 길이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천산남로로 이동하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귀족들이 빠르게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 갔을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에 가는 곳마다 명사 귀족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명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갈 때 귀한 보물이나 이런 거 많이 들고 갔겠죠. 그래서 저 앞에 장군들이 앞에서 따라가고 하면서 어떤 마을에도 들어가고 큰 나라가 없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큰 대접을 받으면서 네팔까지 가서 아예 천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천축국이 이제 천축국을 나눠주는데 이제 그 천축국이라는 옛날에 이제 천독에서 시작된 얘기죠. 그 천독은 천도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당군의 나라는 당군의 나라는 환인씨가 일으킨 거죠. 이 환인씨는 천산에서 일으킨 거고, 이 천산의 환인씨는 불교에 보면은 방고씨의 고향이 연부제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연부제주는 히말라야 남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인씨가 하늘에서 온 건 맞는데 이 남쪽에서 여러 비의 신, 바람의 신, 우사, 운사, 풍백, 그 여러 그 기술자들, 신관들을 데리고 천산으로 간 거예요. 천산에서 천문학을 이제 남십자성 천문학을 시대는 끝났다. 이제 마고성 천문학을 해야 된다. 마고성 천문학은 바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재편이 됐으니까 이제 홍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 마고성을 중심으로 한 북두칠성 시대가 왔으니까 모든 천문을 북두칠성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생활이 환인시대 때부터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농경의 첫 시작은 순다 대륙의 많은 그 농사 기술자들이 질 좋은 쌀의 원료를 가지고 이 한반도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홍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홍산에서 만나는데 그게 그 환웅입니다. 환웅이 약 6,500년 전에 환인의 명을 받고 3,000명을 데리고 동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으로도 갔어요. 그 수메르 지역으로도 막 수메르 지역으로도 간 그 3,000명을 데리고 간 집단의 그 지도자 이름도 환웅입니다. 근데 환웅이 어떤 관직 이름이지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남쪽으로도 갔을 건데 남쪽으로도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남쪽이 바로 인도가 아닌가, 지금의 인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은하라라는 것을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그 홍산 문명 그리고 하가점 문명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중원으로 들어와서 은나라를 세웠고, 이 은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동쪽으로 경상도 전라도로 오고 서쪽으로 인도 드라비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흩어진 그 은나라 귀족들은 각설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게 역사란 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옛날 이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아메리카로 간 것도 그렇잖아요. 아메리카로 간 민족은 12,000년 전에 그 북방의 그 사냥하던 우리 민족이 알루산 열도, 후릴 열도, 캄차카 반도 이쪽으로 가서 그들도 추우니까 술록대를 쫓아서 가기도 하고 뭐 물고기 잡이를 하기도 하고 고래 잡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아메리카 북쪽으로 해서 그 알래스카로 해서 이렇게 자꾸 대양을 넘어가는데 그게 약 400년 경쯤 되면 진나라 그리고 양나라 그때 약 34년 동안 멕시코라고, 오늘날 멕시코라고 하는데 멕시코 쪽에 가서 열심히 불교를 전파하던 해심이라는 스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왕을 만나서 남쪽, 제가 동쪽 끝에 가서 부산국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런 나라가 있더라 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그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그러면 살 곳을 찾아서 추위를 피해서 근데 뿔뿔이 흩어졌다가도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제대로 찾아오는 거고, 말도 언어의 역사도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거고, 역사도 진출했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우리말이 산스크리트가 우리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은나라 말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말의 어원은 은나라다. 근데 은나라는 동이족이다. 네, 예, 네, 결론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각골음으로 잡는 식민사 동북공정 최춘태 선생님 지은 책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책에 나오는 은나라 시대의 말이 우리 말과 같다. 그래서 수경주소 하수편에는 중천축국 사람은 대부분이 은나라 사람들이다. 은나라가 망해서 귀족들이 서쪽으로 피난해서 중천축국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대단히 놀라운 기록인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산스크리트의 근원은 은나라고 우리말의 근원도 은나라라는 거죠. 네. 물론 당시 은나라 옆에 조선 그리고 단국 다 같은 말을 썼습니다. 썼으니까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환국시대 때부터 우리는 고유한 우리말을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천상의 말을 우리가 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 우리 천상의 말씀 우리말입니다. 예. 한국의 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그 근원을 올라가면 또 순다 대륙으로 내려가야 돼요. 순다 대륙 남쪽에 가야 돼요. 7만 년 전에 토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동아시아가 멸종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약 7만 년 전에 동아시아가 초토화됐을 때 그때 순다 대륙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호주하고 그 동남아시아하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 토바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토바 화산이 얼만큼 큰 화산인가 하면은 강진 8, 그 화산의 크기가 8까지 있는데 7도 화산이 터졌대요. 거의 뭐 초토화 돼가지고 모두 다 망하고 풀만 나가 있었는데 그때 뭐 30만 년, 40만 년 자바 원인 뭐 이렇게 다 살아 있었다. 그때 다 죽었겠죠. 처음에 이 지금 말하는 호비 쪽이라 하죠. 동남아시아의 호비 쪽이라가 약 6만 5천 년 전에 그 동굴에 살던 호비 쪽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멸종된 인류 이후에 처음 인류가 그 아프리카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최근에 유전자학에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도착한 사람들이 맨 먼저 흑인이고, 그 다음에 이 코카서스 지방 그러고 데미소니아, 데니소바인들, 흑해 북쪽에 살던 아주 추운 곳에서 살던 그 백인들이 계속 따뜻한 곳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순다 대륙까지 내려왔어요. 동남아까지. 그들은 약 2회에 걸쳐서 이 순다 대륙에 유입됐다는 그 유전자 확인 결과도 있어요. 그 고고학적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나 이 중국 대륙을 통해서 남쪽으로 순다 대륙으로 유입한 황인종도 있을 것 같은데, 황인종은 남쪽으로 안 내려오고 아마 그 한반도 부근에서 머물러서 계속 살았던 것
서로 생각이 됩니다. 남쪽 이런 약 7만 년 전에 시작해서 2만 5천 년 전에 위기가 오고 그리고 14,000년 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홍수로 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약 12,000년 전이 되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환인의 나라가 천산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시 북방 시대가 북방 천문학 마고성 시대 마고성이 북두칠성을 마고성이 백아성이죠. 백아성이 성이 북쪽 하늘에 중심 북극성으로 등극을 해서 그 천문학 북방 천문학 시대를 열면서 농경 시대가 열렸다. 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말이 홍산으로 가서 홍산에서 은나라에서 다시 서쪽으로 해서 드라비다까지 가고 오늘날 네팔에 네팔이 아닌 오늘날 스리랑카에 타미르가 우리말하고 유사한 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드라비다의 아리안이라는 환인종이죠. 그 백인과 황인종 연합 세력들이 흑해 카스피해 이쪽 아제르바이잔 이 중앙아시아 대초원에서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은나라 때 같이 들어와요. 인도 펀잡 지방으로 들어오는데 아마 그때 그 아리안하고 이 은나라 민족 그 귀족들하고 합체를 해가지고 이 브라만이 된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비다의 그 은나라 세력들이 일부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스리랑카까지 가버리거든. 인도 최남단까지 가서. 그래서 다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천축국의 실다머가 광범위하게 방언이 많지만은 실제로 우리말하고 같은 거는 이 드라비다 지방하고 그리고 그 부처님이 쓰던 빨리어하고 그리고 남방의 타미르하고 이게 아마 우리말하고 거의 매우 가까운 그런 언어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남문명학술원 연구원 박민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